전북 부안의 떡방앗간집 딸 명희 씨와 부안의 미남 일재 씨가 결혼한 것은 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부부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서울에 사는 30대 부부가 건강한 넷쌍둥이를 출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6kg까지. 순식간에 5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명희 씨의 소감 들어보시겠어요? 누가 나를 5씩이나 애 5 딸린 아줌마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아 참 나이 30에 시집 가갖고 33살에 그냥 또 아기가 우네요. 구로구 고척동 한 상가 건물의 2층이 이일재, 김명희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내 쌍둥이 출산 열흘 전 일재 씨는 아내의 외출복을 다립니다. 임신복이라 주름도 많은데 주름 잡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아내의 몸이 무거워지면서 앉아서 하는 다림질은 일재 씨 차지가 되었습니다. 뿐인가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더니 저녁에 먹을 생선을 미리 해동시키는 요령까지 익혔네요. 그 사이 몸을 씻고 나온 아내의 발 앞에 앉아 양말을 신기면서 한마디 하는 일재 씨. 양말이 고생한다. 어디 양말만 고생이겠습니까? 명희 씨 발과 다리를 좀 보세요. 어쨌거나 이런 호강 쉽지는 않죠? 커피다. 지갑 챙겼어? 오늘은 명희 씨의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는 날. 일재 씨는 출근까지 오후로 미뤘습니다. 최근 들어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다리에 붓기가 심해진 명희 씨가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어버린 부부. 저거까지 가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겠어요. 천천히. 이제 가다가 마을버스 타야죠. 마을버스 타러 가는 길도 오래 걸려. 바로 코앞인데. 일재 씨가 밀어 올리다시피 해서 마을버스에 오르는데 거기 쉬지 않는데 앉으세요. 명희 씨 배를 보고 깜짝 놀란 기사 아저씨가 주의를 주는군요. 여기 엄마 조심하세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게 하면서까지 명희 씨네가 마을버스를 타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뜰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엄청난 배 때문에 택시는 타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명희 씨의 남산만한 배를 보고 아주 내놓고 웃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까 아줌마도 쳐다보고 갔어? 몰라. 나가 죽겠는데 아줌마 쳐다볼 여유가 어딨어. 내 쌍둥이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들 했지만 명희 씨는 동네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98.45kg, 거의 40kg이 늘었습니다. 98.45. 98kg만 해. 무슨 사고까지 해. 명희 씨는 충격을 받았는데 일재 씨는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좀 어때? 나는 견딜만한데 다리가 못 견딜 것 같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등이 길에서는 저거 말지 마요.
이렇게는 초음파 못 보나? 꼭 누워야 되나?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 침대 위에 올라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는 돌아 누울 수조차 없는 몸. 이렇게. 배가 이렇게 커졌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놀아. 이렇게 좁은데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떤 놈들이 들었나? 이 머리가 이렇게 두 개. 이쪽에 있는 애기 머리하고 이쪽에 있는 애기 머리하고 이렇게 한쪽 접혀져 있는 애기 보이고요. 정말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32주면 폐가 성숙되고 대개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쌍둥이들은 벌써 35주에 접어들었으니 말입니다. 기분 항상 여기 있는 애가 제일 큰 것 같아. 항상 걔가 찌부해요 이쪽으로. 둘인가 봐. 더 이상 버티다가는 자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지만 명희 씨는 일주일만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 모양이 보이는 거고. 엄마 뱃속에서의 하루가 인큐베이터에서 열흘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이죠. 둘 다 오른쪽 같아. 지금 애들 자체가 그 속에서 응, 엉켰나 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 모양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둘 다 발바닥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네 쌍둥이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웃날에 나면 좀 11월 1일 날 처음으로 초음파상 나왔는데 그때는 나는 3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3명인 줄 알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애기 집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3명인 줄 알았어요. 3명이 이렇게 세개 나와 세상도입니다 해서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자궁이 있으면은 아가씨 이렇게 3개 나왔단 말이에요. 3개 나와서 이게 이제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는 3개의 난자와 3개의 정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각각 수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다템시라고 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3명이 알았는데 그때 11월 15일을 다시 와서 보니까 한 색 안에 애가 둘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다란서 이거는 일란생이에요. 이제 하나 둘 셋 개수날 색이 3개 있었는데 이 하나에서 얘가 쌍태야 자라가지고 어쨌든 새 쌍둥이가 네 쌍둥이로 둔갑을 하는 바람에 명희 씨는 본의 아니게 부모님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쿠션이 있던데 지나가면 나못 앉아. 일제 씨가 수납하러 간 사이 부은 다리에 찜질을 받으러 온 명희 씨는 혼자서 앉을 수가 없어 쩔쩔맵니다. 우리는 안 찍어야지 당연히. 가만 안 해보고. 다리가 너무 부어서 찜질용 커버도 겨우 잠기네요. 지난번에 그러면은 그러나 명희 씨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오늘 저녁 올라오실 시어머님이 아직도 새 쌍둥이인 줄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 그러지? 그냥 낳고 나서 나니까 내 시대에 하고 말아야 되겠어 진짜.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삼둥이니까 응. 뒤집어져. 왜 셋이라 그랬는데 왜 넷이냐? 한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 뒤에 가렸나 보다 그러면 이거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실 리도 없고 키워야지 뭐. 놀래시기는 많이 놀라실 거예요. 낳을 때가 다 되도록 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새 쌍둥이인 줄 알았을 때 일가 친척 모두가 낳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님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고까지 하셨죠. 그러니 아무리 낙천적이고 배짱 좋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혈압이 높으신 어머니께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올라오신다니 명희 씨의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명희 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늦은 출근을 하는 일재 씨. 일재 씨의 직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목동에 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다시피 하게 된 일재 씨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일재 씨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서부 지하차도 관리소 직원입니다. 요즘 동료들의 최대 화제는 단연 내 쌍둥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은 다 저기 전화 온 거예요? 아 예, 이름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저기 옛날에 그 매난국죽이라고 딸내미 해가서 내 쌍둥이 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6명 저 동방불패로 치면 어떠냐고. 이름을 갖다 6개를 같이 해놨어요. 6개로? 예, 딸 3개, 아들 3개 일단 2개 빼고 일단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넷이니까. 거기서 이제 추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도로나 가로등부터 지하차도와 하수집화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고 고되기도 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재 씨가 할 일은 도로에 배수구를 통해 흘러들어온 빗물을 모아놓은 하수집화장의 청소. 아마 서울 시민 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빛이 안 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한때 다니던 전자회사의 부도로 7개월이나 실직했던 일재 씨에게는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다녀온 것 때문에 녹초가 된 명희 씨. 편히 좀 누워보려 하지만 어떻게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눕는 것도 힘들어. 일어나는 건 더 힘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누웠을 때랑 바로 일어났을 때가 배가 너무 땡기고. 그런데 겨우 자세를 잡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나네요. 없는 줄 알겠네. 일어나는데 한나절, 안방에서 현관문까지 한나절, 길고 긴 초인종 소리도 끊어지고 맙니다. 보통 하나 낳을 때 애 몸무게하고 만삭.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밥을 시켜 먹는 명희 씨. 알뜰한 명희 씨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찬밥도 없고 해서 큰맘 먹고 시켰더니 따라온 반찬이 하도 푸짐해 재미가 들렸습니다. 저녁 때를 위해 남은 반찬을 잘 모아놓는 알뜰함이라니. 깔끔한 명희 씨. 집이 넓어져서 청소하기는 힘들어졌지만 1년 전 친정 동생들하고 합치면서 좀 큰 집으로 옮긴 것은 내 쌍둥이를 생각할 때 잘한 일 같습니다. 이런 몸을 해가지고도 설거지거리를 보아 넘기지 못하는 명희 씨. 그런데 이 자세 좀 보세요. 내가 장애인이 된 기분이야.
앞으로 일주일만 더 견디면 됩니다. 내 쌍둥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낳기 위해 명희 씨는 지금 젖먹던 힘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어요. 이러다 애 낳으면 큰일 나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첫 애 때는 출산 바로 전날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명희 씨. 그러나 이번엔 일찍이 발이 부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2달째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며 남편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명희 씨가 외출을 못하면서부터 퇴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딸을 찾아오는 일도 일제 씨 몫이 되었습니다. 딸, 수연이 딸. 엄마가 좀 보살피들 못하게 짠을. 20개월 된 수연이. 그런데 오늘은 넘어졌는지 입술이 깨져가지고 나오네요. 어휴. 일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만 아무 말 없이 수연이를 안아줍니다. 어쩌나. 많이 아팠어? 얘 많이 울었겠는데? 미끄럼틀 타고 있는데 엉아바네가 밀려가지고. 할인받아 잘 받고 그러고 좋은. 명희 씨가 계속 직장 생활을 했으므로 수연이는 생후 5개월부터 이곳에 맡겼었습니다. 안녕. 그래도 지난 20개월간 수연이는 외동딸 노릇을 톡톡히 하며 자랐습니다. 오징어, 고기. 특히 일제 씨가 주로 수연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자,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집 가자. 그런데 이제 내 쌍둥이가 태어나면 수연이를 누가 그렇게 돌볼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떡해. 우리 딸 입술이 왜 그래? 피나네? 왜? 입에서 피나. 참 미쳤네. 동생 넷을 거느리기에 아직은 어리기만 한 수연이. 또 뭐다가 부딪혔어? 아니야? 세연아, TV 끈다. 퇴근 후 일제 씨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날로 부어오르는 명희 씨의 발을 주물러 주는 것. 과연 일제 씨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 4시에 올 때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해서는 나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얘 하나도 얘가 집사람이 에이, 그건 핑계지. 고생했는데 거의 내가 모욕시키다시피 했는데 얘를요. 얘도 지금 나하고 모욕해요. 솔직히 목욕만 시켰지 다른 일은 다 내가 했잖아. 어? 근데 4명 목욕시킬 생각하니까 끔찍하셨어요? 4시 아니면 5시잖아요. 누구 의견이야? 내 쌍둥이가 태어나면 아이 기르는 기쁨도 5배가 되겠지만 아마 어깨도 5배로 무거워지겠죠. 아빠 해야지 아빠. 우이. 아버지도 한번 해봐. 아버지. 아, 뽀뽀. 사랑해요 해자 아버지.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100일 된 창원의 내 쌍둥이가 소개되었다는 말을 듣고 명희 씨 부부는 동생 방에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도대체 내 쌍둥이를 어떻게 기르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의자 상원제는 마찬가지고 가만히 손에 힘드실 때가 언제세요? 힘들 때 매일 힘들죠. 생각에 동시에 다 오면은 하루에만 2통, 60통 있습니다. 와, 60통이면 얼마야? 그런데 한 달 양육비가 180만 원이고 분유가 60통, 기저귀가 2,000장이나 든다는 말에 기겁을 한 명희 씨가 바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우리 분유 사는 게 12,000원짜리잖아. 저기 60 하면은 72만 원이거든? 몇 장? 2,000장? 2,000장.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기저귀가 한 달에 2,000장이라니 과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2,000장을 해봐. 2,000장? 그래. 잠깐만. 200 곱하기 2,000.
40만 원. 18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70이면 안 돼, 수연이. 아이고 기저귀하고 우유값만 해도 그냥 어림잡아도 112만 원. 한 달 월급이 160만 원인데 양육비가 180만 원이라니. 슬그머니 다용도실로 가는 일제 씨. 다용도실은 밥이 되는 동안 일제 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도 끊어야 할 모양입니다. 담배값도 줄여야 할 테니까요. 계산기까지 두드려 봤는데도 명희 씨의 식욕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제 씨는 입이 깔깔한지 수연이만 챙기네요. 그나저나 아주버님네가 어머님을 모시고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 쌍둥이인 줄만 아시는 어머님. 그 생각만 하면 부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신랑, 우리 술 한잔 할까요? 다 모여서. 내 쌍둥이 돌봐줄 사람은 어머님뿐인데 어머님 기분을 언짢게 해드린다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하고 셋이서 앉아서 와인 한잔 할게 그만. 오늘? 응. 오늘 얘기한다고? 그래. 매도 먼저 먹는 게 낫다고 자고로. 안 그래? 오늘 얘기한다고? 그게 낫지. 우리 어머니 기절하면 어떡하냐? 119 연락해야지 뭐. 일제 씨는 농담조인데 명희 씨는 심각합니다. 아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점점 불안해지는 명희 씨. 갑자기 밥 먹은 게 체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4시 들어와. 아마 일제 씨가 이런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일 겁니다. 오셨나 보다. 명희 씨가 떠는 것을 보니 아마도 호랑이 시어머님인가 보네요. 어디 텔레비에 나온대. 어머니, 오셔요. 드디어 전북 부안에서부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며느리 해산하는 것도 볼 겸 허리병도 고칠 겸 올라오신 겁니다. 아유, 어머니. 어제 그렇게로 말씀을 하신데 며느리 욕 본다는 얘기를 해야지. 너 이거 안 봐. 설거지하는 매. 이거 봐. 아, 정말. 어느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아들을 대견하다 하겠습니까마는 며느리의 응수도 여간 아니네요. 막내 며느리답게 어리광도 늘어집니다. 아, 걷는 게 왜 그래 진짜. 하고 다 아파 죽겠다 지금. 정말 못 살겠네. 어머니 어딨냐? 저기 있잖아, 지 오빠랑 노네. 지금 우리 뭐도요? 며느리를 잘난 며느리 얻어서 텔레비전에. 잘난 며느리라는 말 속에는 뭔가 감정이 남아있는 듯한데 발이 터질 것 같아. 그때 뭐야 아버지 제사 때 봤을 때 그때 발은 발이라니까. 이거는 코끼리 발이고. 진짜 코끼리다. 내가 우리 말 여자는 코끼리는 거. 그래도 어머님은 명희 씨의 어리광을 받아줍니다. 내가 집에 가 있어도 너 때문에 예. 병 생겼어 지금. 잠이 안 오지. 잠은 잘 와. 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는 고부간. 그러나 어머님의 얼굴엔 수심이 한 자락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집이 덮친지 덮치고 그냥 난리다. 나 그러지 너 그러지. 나 어머니가 빨리 나서야 돼. 나 나서도 너가 여기 못 본다고 들어 사람들이. 그거에 가봐야 알지. 술을 내놓는 대신 참외를 깎으며 일제 씨는 내 쌍둥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얘기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가 아기를 돌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거 수술
탁 해갖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하지 살아 마. 언니. 나랑 하지 마. 1년만 같이 살아. 하지 마라.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고 믿을 때라곤 시어머님밖에 없는 명희 씨는 1년만 같이 살면서 아기들을 키워달라고 노골적으로 조르고 어머니는 어이가 없습니다. 당신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아기를 보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보세요. 어머니 처음에 새쌍둥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지워버리라 했지. 나 아싸리 얘기요. 지우라 했더만 집감량으로 서운했지. 서운 있는가? 삐쳐갖고 전화가 안 와. 아니요, 전화 일주일이 멀다게 전화를 자주 해줘. 일주일이 멀다게 전화해주는데 전화가 안 와버려. 그런데 되고 우리 또 작은 딸이 지 동생 생각이 더 했지. 돈 뇌하는 거는 없고 새쌍둥이 키려면 얼마나 참 고통이 심하잖아. 키려면 돈이시야 키는 것이지 않네. 그게 돈은 없고 그게 이제 지 동생 생각해서 이제 동생도 뭐 컸는가 봐. 몰라 야보고 직접 지우라고는 했는 거. 얘기하셨어요. 직접 지우라고. 했지?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지우라고 이제 우리 작은 딸이 그때 한 게 그쪽도 지가 이제 안 좋았지. 안 좋아갖고는 이제 아들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거시기 전화하지 애기 지우라고 하지 말라고 운다고 그대로는 말 안 했어. 전화가 생긴 안 와. 그래서 얼마나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그 내가 그래서 여기서 서운 있냐 게 안 맞다. 서운했지 뭐. 안 맞다. 네가 서운 있다고 너 아기가 뭐 연필로 쓰여진 글씨인가요? 지우라니요. 명희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 초음파 사진으로 내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땐 명희 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큰 병원에서도 내 쌍둥이 분만은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하다며 선택적 낙태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인력으로 된 일이 아닌데 인력으로 대처하자니 처음으로 든 생각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음파 보고 파닥파닥 뛰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는 못 키울 것 같다. 지워야 될 것 같다 하는데 마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하지. 신랑이랑은 뭐 밤에 몸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명희 씨의 뜻을 따라준 신랑이 고마울 뿐입니다. 방이 3개지만 처제와 처남이 하나씩 쓰고 일제 시내는 여전히 단칸방 신세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님과 아들 내외와 손녀가 한 방에 자리를 펼 수밖에요. 그런데 수연이는 아직 할머니가 낯이 선 모양입니다. 깎아? 엄마랑 코 자자. 수연이. 이튿날 일제 씨는 명희 씨와 의논하여 의료기상을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걸음을 잘못 걸으실 정도로 허리가 불편해지신 것을 보고 임시 방편으로라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시간은 뭐 기능과 디자인과 가격을 고려해 일제 씨는 저주파 치료기를 골랐습니다. 이 치료기 하나로 완쾌가 되시지 않겠지만 기분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오는 길에 일제 씨는 명희 씨 친구네 집에도 들립니다. 지금 신랑 형가 딱 들어오는 순간 네가 지금 전화한 거야. 안녕하세요. 아내들 따라 만나서 남편들도 아는 사이입니다. 1시간 걸렸네 전화. 고맙게도 내 쌍둥이에게 필요할 유아용품을 챙겨 놓았다가 주는 친구. 애기 포대기도 있고 일단은 애기가 많으니까 밑에 맨 포대기 있거든. 포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비밀적으로 이제
쓰던 물건이지만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흐뭇한 일제 씨. 근데 이거는 이 밑에 거는 신랑 저기 거 친구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 그 집도 하나 더 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건 우리 수연이 쓰던 거. 우리 딸 쓰던 거네. 옷가지에 수연이가 쓰다가 물려주었던 유모차까지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돌아온 일제 씨. 좋습니다. 다른 건 안 줘? 일제 씨가 내려놓은 물건들을 보고 명희 씨는 신이 나는데 어머니는 반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포대기까지 보내네. 포대기. 그거 쓰라고. 겨울 거 쓰라고. 너보다 내 애기 이미. 옷장 안에는 명희 씨가 틈틈이 얻어다가 모아놓은 아기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저기 기가 막힌 듯 들여다보시는 어머니. 업어줄 사람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포대기와 보행기는 넉넉하네요. 큰 것이라도 내가 사준 거 그거 떨어져도 내가 빨아 입혀서 입혔지. 애들 남고 하나 안 얻어 입혔어. 아니 얻어 나는 입히는 게 뭐 어때? 왜 싫으세요, 언니? 아, 내 키운 새끼에 남은 것을 어디 입혀. 나는 그거 싫어. 아무리 없어도 다 떨어졌어도 내가 사준 거 그거 그냥 똑바로 입히고 빨아서 입히고 그러지 남은 거 안 얻어 입혀. 나는 될 수 있으면 얻어 입히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배 잘 안 가거든.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의견이 다른 시어머니와 명희 씨. 이런 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신라. 모처럼 집에 있던 명희 씨의 남동생이 수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대학에 다니랴 아르바이트에 바빠서 새벽녘에나 들어오는 대호는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갔다 왔죠? 응? 왔구나. 나 선생 그냥 왔어요. 여동생 영선이도 모처럼 일찍 들어오네요. 예쁘지? 좀 괜찮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됐냐? 진짜 힘들어. 영선이 역시 직장에 다니랴 야간대학 다니랴 얼굴 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니한테 언니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언니 뭐랬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뭐 왜 시작이래요? 제 2의 인생이. 언니가 왜 인생의 시작이래요? 언니는 항상 모든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못해도 언니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어떤 면이 그런 신뢰를 줘요? 되게 어렸을 적인데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팔아갖고 저 용돈을 준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몇 살 때인지 기억나? 언니 기억나? 안 나. 논에 벼가 없을 때니까 좀 춥잖아요. 추울 때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거 팔아다가 용돈 주고 그거 잡아다가 내 동생 쟤 먹이고 할머니가 어린이가? 뭐 그 정도예요 이 언니가. 못 봐. 고등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산업체 부설 학교를 다니며 자기 힘으로 생활하고 공부한 명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반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는 과정이지만 명희 씨는 결혼한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6년 만에 학사모를 쓴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게 고생스럽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대학은 어차피 직장 다니면서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비록 6년 만에 졸업은 했지만 별로 나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내가 되게 막 고생하고 그렇게 큰 것 같은데 나 자신은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갔거든요. 떨어지겠다. 그래요.
명희 씨네 남매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크다가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명희 씨가 어려서부터 유난히 독립심이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지의 한국인 명희 씨. 발가락 사이가 달라붙는 것을 참으며 36주를 채우는 중입니다. 60분 동안 할 거냐? 2시간 동안 할 거냐? 시간 40분 먹으면 돼. 그래서 얘를 지금 내가 1시간 맞춰놨거든요. 한쪽에선 일제 씨가 저주파 치료기를 이용해 어머니의 허리에 찜질을 해드립니다. 뭐다 꼽아놨어요? 얘는 콘센트 쪽 있고 얘는 배터리를 놓고. 과연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시면 아기들을 돌보아 주실 수 있을지, 내 쌍둥이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제 씨는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막힌 큰일 났네. 쌍둥이 키려면 돈 들여야 하는데 내다 또 이거 돈 썼으니 어쩌고. 엄마 가지고 그래요. 엄마 돈 못 주는데. 돈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어. 아이고 힘든 건 좀. 글쎄, 있는 대로 키우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궁겨? 있는 대로 키워. 아이고 엄마는 걱정이다 야. 있는 대로 키우면 되는 것 같아. 어머니 걱정에 일제 씨는 슬쩍 자리를 뜹니다. 일제 씨가 청심환을 사오라는 아내의 명을 받자와 밤길로 나갑니다. 넌 청심환 먹는다고 안 놀랄까 안 놀래나? 안 그래요? 어? 놀랄 걸 난 똑같은 것 같아. 어? 아 그런데 청심환도 좀 그런 게 혈압이 있으시니까. 어머니 고혈압이잖아요. 오늘 밤 형님네 식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떠들썩할 때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계획인 것입니다. 무슨 큰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눈짓을 주고받는 부부. 긴장한 폼으로는 두 사람이 먼저 청심환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약과라니까. 동서와 아주버님이 조카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형님 차지 마. 감각이 없단 말이야. 부어갖고. 해실 있어 지금. 역시 솜씨 좋은 큰며느리가 들어서니 부엌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동서는 명희 씨가 네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제사 때 만나 일제 씨가 형님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셋이라 했는데 한 명 더 있을 뿐인데 괜찮아. 나 아빠 다 했어. 일로 아빠. 울지 마. 이렇게 해봐. 아빠 보자. 단지 이제 걱정되는 게 혈압이 높으시니까 혈압이 높으시니까 식구 받을까 봐 그게 걱정되고. 큰며느리 역시 그동안 어머니를 속이게 되어 내내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과연 오늘 만찬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무심한 불락전골은 잘 끓고 있네요. 아니야. 그런데 철없는 명희 씨, 식구들과 함께 바닥에 앉기 위해 무지내를 쓰네요. 무릎팍이 푹 들어가 있어. 이것도 아닌데. 아유, 저리 가봐. 어머니. 나 못 안고. 아니 여보. 도저히 자세가 안 나오네요. 급기야 비명을 지르는 명희 씨. 허리 아프신 어머니가 당키나 하겠습니까? 일제 씨는 아예 씨름을 하네요. 아니 여기서 먹을래. 끝내 식탁을 떠나지 않겠다는 명희 씨의 집념. 결국 형수가 달려들어 일으키네요. 아유. 그렇지. 있잖아. 참 장한 막내 며느리입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는데 성공하고만 명희 씨. 찌개 하나 갖다 준단 게. 한심나. 나 찍지 마. 이만큼 다 먹어? 이거 같이 먹어야 맛있죠. 같이 드시려고요? 그럼요. 애교면 애교, 고집이면 고집, 배짱이면 배짱. 명희 씨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얼른 앉으셔. 고난도.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큰 며느리가 솜씨를 발휘한 덕분에 일단 맛있게들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알려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깰 수 있겠습니까? 접시 없어도 돼요? 야, 뭐야? 다 먹었어? 눈짓만 주고받는 며느리들. 느려. 어디 이게? 누구 있냐? 누가요? 많이 먹어. 누구 있어? 누구 안 있어? 김보라 있어? 뺑스 푸는 거 아니야?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 아니 좀 이따. 냄비 바닥이 다 비었을 때를 노려 맏아들이 말을 꺼냅니다. 저기 지금 얘기할게. 그죠? 아유, 나도 뭐니. 그죠? 놀라지 마시고. 뭐 사고 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막내가 있대요. 세 쌍둥이가 아니고 한 명 더 있대. 내 쌍둥이요? 응. 놀라지 마. 팩 돌아 앉으시는 그죠? 어머니. 그거를 저 아버지 기양 때 그때 알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셔. 어머니가 찬바람이 일게 아들 손을 뿌리칩니다. 명희 씨조차 이 침묵을 깨지 못하는데 막둥이 일제 씨가 어머니를 안아드리네요. 그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병원에서도 몰랐는데 나중에 뭐 5개월 넘어가지고 알았다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어떻게 넷을 킬래?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했던 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어떻게 엄도 안 나. 예. 하나 더 키려면 힘들어갖고들 난리인지 넷을 어떻게 키냔 말이오. 아이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내 쌍둥이가 경사가 아니고 재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쌍둥이의 아버지가 될 일제 씨는 그 점이 가슴 아픕니다. 어쩌 다 내주지 너희들 주가 아닌 게 내가 주만한 사람이라 너희들 다 그 거시를 다 받는. 넋이 나간 듯한 어머니. 이제 명희 씨는 정말 울고 싶어집니다.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이튿날 정말 맛있대. 정말 안 맛있어도 남들이 맛있다고 터지. 아니 코가 쑥 빠져도 시원찮을 명희 씨가 어머님과 함께 앉아 깔깔대고 있네요. 그 닭도리탕 양념이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고 해요? 며느리 먼저 와서 잘못했다 그래요? 누가? 누가? 나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죄송하다 그래요? 아이고 자기 부른다. 나도. 우리 어머니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어라. 우리 어머니 아침에 저기 연속국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연속국 보고 나서 다 보고 나서 밥 챙겨놓고 밥 먹어라 문 열었어. 그래서 밥 먹었지 뭐 앉아서.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그 밥이 넘어갔겠어요? 먹던 그 불백 그럼 먹으면서? 불렀던 걸. 아이고 맛있다.
뭐 안 맛있는 것이 없어. 맛있다 맛있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께서 먼저 밥상까지 차려다 주셨네요. 며느리는 맛있게 먹기만 하고요. 어찌되었든 어른을 감쪽같이 속인 아들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머님의 깊은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희 씨의 식욕은 왕성하기만 하네요. 나 인간 고생 얼마나 인간 같고 고생한지 알아? 그래요. 야나 속 안 써니까 이때만 야도 그러는 뭐 이게 속삭이는 거야 어머니. 그게 속삭이는 것이지 뭐요. 자식들에게는 당신의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신 어머니. 그때 내가 애기 없이다 했는데 지가 나 이기 먹고 놔둔 게 배뚱 놔둔 게 이제 지가 암기다도 지어지 말고 중년 안에 하지 말고 우리 아들 국가 먹자고 애기 키라고. 며느리 걱정보다 아들 고생할까봐 더 걱정이 되니까. 나한테는 있고 하나 좀 예예. 뭐 그래요? 하나 좀 줘도.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명희 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찍힌 몸입니다. 신랑 불라고 그냥. 나 없을 때 얼마나 볶아 먹지 알았냐? 근데 그냥 내 눈으로 훤히 비는데 지금. 안 봐도 비디오야 어머니. 그럼 안 봐도 훤히 아는데. 여기 있는 것도 지가 집어갈 것도 신랑! 못 집어더라고. 어쩌 내가 뭐 저 있는데 쓴 거지 없는 데는 안 해요. 희었도 안 했어. 그건 사실이지. 할만하니까 하지. 아이고 그니까 내 집중에 이제 애기도 내 쌍둥이 보느라 쩔쩔맬 막둥이가 딱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더 걱정하시는 것은 내 쌍둥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 봐서입니다. 돈도 벌어놓지도 않고 하나 지금은 그전 같으면은 그냥 옷 오고 옷 입히고 밥만 먹이면 저절로 크잖아. 다 크게 커왔지 들. 근데 이제 지금은 가르쳐야지. 먹고 잡은 거 다 좋은 거 다 먹여야지. 그러면 하나도 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염려대로 그 시각 일제 씨는 이미 내 쌍둥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오긴 찾아왔네요. 장모는 농사일과 방앗간 일로 바쁘고 어머니는 허리가 편찮으시고 명희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사차 한 산후조리원을 찾은 것이죠. 아줌마도 많이 계시네. 아내의 산후조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일제 씨 마음인데.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문제는 2주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상담하러 온 것이죠. 애기도 이제 들어오는 기념을 해갖고 들어오시면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쌍둥이 가격만 받겠다.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예. 네. 제가 그때도 그때 그렇게 상황은 얘기했잖아요. 이제 상황은 애들 상황은 봐야 되니까. 두고 봐야 돼요. 예. 애들 상황은 일단 두고 예, 보고 예. 산모만. 특히나 일제 씨에게 더 부담스러운 건 아이 한 명당 10만 원씩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쌍둥이 값만 받겠다고는 하지만 더 깎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원도 여기서 산후조리 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작년에 누구? 민원기라고 시설 가지고 직원. 아 아빠 성함? 예. 우리는 아빠 성함 우리는 모르고. 아빠밖에 몰라. 그래 공연히 직장 동료까지 들먹였지만 이름도 모른다는 말에 진땀만 흘리는 일제 씨. 그래도 굴하지 않고 결국 깎아달라는 말을 해봅니다. 더 받아야 되겠네 오히려. 아니야 이건 더 깎아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면서 태어날 때 기저귀 분유 만만치 않게 제가 드릴 거예요. 기저귀 깎아줘도 더 깎아줄걸요. 분유 한 박스에 저희가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예약을 하는 일제 씨의 속이 타는데. 축하드립니다. 염려하는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들은 일제 씨. 서비스나 많이 줘요. 서비스는 저희가 안 깎아주니까 서비스나 듬뿍 줘요 난. 그럴게요. 그래도 서비스 많이 달라고 챙길 것은 끝까지 챙기네요.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조리원에서 나온 일제 씨 담배부터 피워봅니다. 체면 차리면 안 되죠. 응? 체면 차려가지고 우리 내 쌍둥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얼굴에 철판 와. 그것도 철판도 뭐 1mm짜리 까는 게 아니고 최소한 15mm짜리, 20mm짜리 깔아야 돼요, 철판. 민망하게 웃고 마는 일제 씨. 자존심 하나는 확실했는데. 없으면 없는 많지. 쓰고 말지. 남들한테 아슴소리는 안 해요. 근데 저 팔자에도 없는 우리 내 쌍둥이 때문에 아빠가 좀 아슴소리 많이 하지. 다른 것은 다 깎아도 아내의 산후조리 비용을 깎자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남편은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담배만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계셔서 안심이 되었는지 일제 씨의 귀가가 여느 때보다 늦었습니다. 이거 두고. 너도 딸이 제일 반가워. 술까지 한 잔 걸친 것 같군요. 당연하죠. 강아지처럼 아빠를 쫓아다니는 수연이부터 안아주고 나서 야, 뭐하냐? 일제 씨는 내 쌍둥이에게도 말을 붙여보는데. 신아, 할머니 밥을 난다. 야. 밥이요? 너 그런 거 쳐다볼라 말고. 아들 하는 짓거리를 옆에서 보기가 민망했던지 저녁밥 핑계로 슬쩍 자리를 피하시네요. 2달이나 있었어요? 네.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 30주 만에 났으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창원 내 쌍둥이네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명희 씨. 내 쌍둥이 선배님과 통화를 합니다. 처음에도 저는 셋인 줄 알았어요. 애기 집이 3개만 보이니까. 나는 놀 때까지 3명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나도 4명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 아니 초음파로 안 보여줘요, 선생님이? 초음파로 뒤에 하나 숨어 있어갖고 안 보여요. 아,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있나요? 네. 혹시 나 다니라 그러면? 나올 때까지 안 보이는 아기도 있다는 소리에 기겁을 하는 명희 씨입니다. 같이? 할머니가 둘 키우고 내 둘 키우고 이러거든요. 따로따로? 예. 그럼 나눠서 같은 집에서 크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눠서 키우시는 거예요? 같이 못 키워요. 왜요? 정신이 없어서. 아휴. 정신이 없는 거 둘째 치고 잠은 잠도 못 자고. 예. 안 돼, 둘이서. 그래요? 한 명이서는 도저히 못 키우고. 나은 지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하고 낚아냈는데 과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할게요. 수고하세요. 예. 여보야, 장난이 아니래. 장난이 아니래, 신랑. 술이 다 확 깨버리는 일제 씨. 뭐가 제일 어렵대요? 밤에 잠 안 자고 울고. 하나를 하면은 하나가 또 울고. 그러니까 오이 달려가. 왜 그래? 우리 무조건 나오자. 이리 와. 왜 애를 때려? 너 이모한테 그거 혼난다. 너 그거 가지고 낙서하면. 이모한테 혼나. 갑자기 까마득해지. 아니. 알았어. 자, 여기다. 물리지 좀 봐. 내가 울렸어? 좀 달래봐. 안 달려. 올라오겠어 그래. 피차 신경이 곤두선 부부. 일제 씨가 성질을 내며 나가버리네요. 용기가 막 샘솟았었는데 이 양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출산 하루 전 명희 씨가 미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젖은 머리를 말리는 명희 씨를 열심히 찍는 것은 한 방송사의 뉴스 카메라입니다. 명희 씨의 극성 친구 하나가 제보를 했다네요. 평소처럼 부엌일을 하는 일제 씨나 미소를 띠고 계신 어머니나 그동안 인간극장 카메라로 단련되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아내의 속옷까지 챙겨 입원 보따리를 꾸리는 일제 씨. 정말 공주님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사실대로 얘기해. 정말 긴장 안 돼요. 떨리죠?
나보다 우리 신랑이 더 떨었다니까요. 차단할 때. 나는 하나도 안 떨었는데. 신랑은 어때요? 나는 지금 딱딱해. 난 할 수 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길었던. 네, 끝이 보여. 9달? 9달. 오늘 아침에 똥골뱅이를 안 쳤네. 쳐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어우 배 다쳐. 수박 먹을 때는 나와서 지금. 오늘이 딱 윤달이네. 아 끝이다. 어때? 감회가 어때요? 좀 더 버텼으면 좋겠는데 애들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는 나아도 될 것 같아. 35주, 36주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쌍둥이를 위해 견뎌온 나날들, 포기하고 싶었고 두렵고 불안했던 날들, 주위의 반대에 서러웠던 날들, 그 날들을 지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이 녀석들 내 쌍둥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가 더 부은 명희 씨. 오늘은 마을버스 대신 119 구급차에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부은 다리가 굽혀지지가 않아 차에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명희 씨. 많이 허벅지가 이래. 마치 유명 연예인처럼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담기는데도 의연한 명희 씨. 아마 내 쌍둥이 때문에 배심 있는 덕분이겠죠? 나게 돼 있어.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배를 일제 씨가 받쳐주네요. 힘들다. 내가 힘들다. 가자.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명희 씨가 다시 병원 문을 나설 때는 5사람이 되어 있겠죠. 만삭이 가깝자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전엔 98.45kg이었는데 아니 103kg이 넘다니 5kg이나 더 늘었네요. 명희 씨는 어이가 없습니다. 고장났어. 마이너스 2 나와. 어떻게 이거. 체중계도 드디어 감당을 못하는군요. 신랑! 이거 저걸 고장났나 빨리 와봐. 다시 됐다. 저 엄마가 생각보다 참 좋고. 일제 씨와 담당 의사는 수술 일정을 의논합니다. 내 쌍둥이의 경우 아이들끼리 엉켜 있어서 자연분만을 하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주에 되게 하는데 지금 35주 반까지 끌었다는 거는 아마 이건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 임신 기간요? 임신 기간이 내 쌍둥이가 35주를 오버시켰다면은 그건 아마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너무 커져서 초음파로는 머리밖에 보이지 않는 내 쌍둥이들. 어머님이 유심히 모니터를 지켜봅니다. 이게 머리가 이거 두 개가 얘가 둘이 붙어 있고요. 이게 또 하나 머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머리 저 뒤쪽 이쪽에 하나 있어요. 얘가 둘이 있고 얘가 둘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둘이 있는 거는 일란성이고 이 세 개는 여기는 이란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쌍둥이들은 머리는 제대로 발육이 돼 있어서 몸이 적어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오차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7kg 전후. 아니 나는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본 게 모르는데 머리만 비고 안 비길래 좀 의심 있게 가걸래. 뭐가 의심? 보통 텔레비전 보면 쌍둥이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그 전에 이제 보니 TV에서 본 샴 쌍둥이에 무척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얼마나 혼자서 속을 끓이셨겠습니까? 16주에서 5개월 때가 가장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잘 넣으시면 왜 그냥 옆에다 욕보고 뱉는 것인데 건강하게 놔야잖아. 난 그래서 지금 기형아들이 얼마나 많이 넣는다고. 난 그래서 내가 그거에 근데 나는 아무 그런 걸 몰라 지금. 그냥 아무 물정을 몰라 지금. 우선 그냥 내 쌍둥이 뱉다는 거 그것만 주장하는데. 그 사이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명희 씨. 그런데 다른 임신부의 2배인 2m나 되는 배둘레 때문에 안전핀이 다 동원되었네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가지고 오자 질겁을 하는 명희 씨. 나는 주사 맞는 거는 정말 아파 싫어요. 주사는 천하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명희 씨도 주사바늘은 무섭다네요. 안 싫었지.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미운수는 이유도 겁다고 막 미운수래지 속으로는 안 싫었지. 내가 이제 일요일날 봐.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들에게 뉴스 꼭 보라는 전화하기에 바쁜 명희 씨. 보자. 야, 내 얼굴이 크게 나왔을까 작게 나왔을까? 아이고 내가 못 따라. 조그맣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그맣게 해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카메라맨도. 정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수연이가 선생님의 차에 탑니다. 명희 씨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배가 불러진 다음 다른 식구들이 수연이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날에는 특별히 선생님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모두들 엄마 병원에 가느라고 수연이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수연이도 이제 동생 보일 체제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신 할머니가 수연이를 반기는데 할머니와는 아직 낯이 선 수연이 안방부터 달려가 봅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수연이 이제 더 이상 아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제서야 할머니에게 가는 수연이. 할머니는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연이를 업어줍니다. 할머니가 없고 할머니하고 살게. 할머니가 없지. 친정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명희 씨가 전화를 하자 친정 부모님은 다 저녁 때 콩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홍심아? 엄마 언제 올라올 거야? 그런데 명희 씨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그 딸내미 애 낳는데 올라와 보지도 않을 거라고? 아마 못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뭐 엄마 일 다니고 누가 나 봐줄 사람 있어? 아유 차라리 여기가 나아. 친정에 와서 조리를 하라시는가 본데 명희 씨는 뭐가 그리 슬픈지 눈물만 흘립니다. 아 슬퍼. 명희 씨는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었습니다. 꽤 커서 맞이한 새어머니와는 친모녀간 이상으로 잘 지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왠지 한없이 슬퍼집니다. 친어머니라면 딸이 아기를, 그것도 내 쌍둥이를 낳는다는데 안아보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일제 씨는 그날 밤 야근입니다. 그런데 약국문이 다 닫힌 늦은 시각, 편의점에 들어가 소화제를 찾다가 못 사고 그냥 나옵니다.
저녁 먹은 게 얹혔나 보군요. 내일이면 내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긴장했기 때문이겠죠. 할 수 없이 명찰의 핀으로 손을 따는 일재 씨. 옆에 장갑 있잖아요. 장갑을. 아, 체한 거 같아서요? 네. 원래 좀 속이 안 좋아요? 네, 좀 무진장 속이 좀 부대끼 같아요. 오늘? 네. 발가락이 안 쓰고 있었는데.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은 명희 씨. 자신의 네 쌍둥이들이 시댁이나 친정 양쪽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나오는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게 처음에 선뜻 낳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못하고 고민을 했던 거 그거 하나는 조금 미안하고 그거죠 뭐. 좀 손 없는 집에서 정말 손 없어서 귀한 집에서 갔으면은 막 말을 못 잇는 명희 씨. 그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은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어떤 아기는 선물이며 축복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짐이 되어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이튿날 정오 무렵 부안의 명희 씨 친정 부모님이 첫 차로 올라 병원 문을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취재진과 함께 나오던 사위 일재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인사도 제대로 못하네요. 어쩌냐까지만 해도 나중에나 올라오시겠다던 분들이 뜻밖의 나타나자 명희 씨는 그만 어린애처럼 울어버립니다. 반가움에 서러움이 더 복받치는 명희 씨. 철들어 만나 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모녀지간이 같이 울어버리네요. 나 괜찮아 엄마. 안사돈과 산모가 계속 눈물바람을 하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경사라고 하시네요. 전 경사요. 바깥 사돈에게도 경사임을 강조하는 시어머니. 며칠 만에 생각이 확 달라지셨군요. 그냥 오시지 야채거리까지. 사람이 너무 욕부셨네. 저 욕 안 봤어요. 지가 욕보지.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왜 못 오신다고 해서 명희 씨를 서럽게 했을까요? 초당이 나갖고 갔었단 게 그래갖고는 그 가만 생각 잊어버리고 이제 올라고 봄보다 다 준비했지 나는 여가 이제 있으려고. 사연인즉 무심코 상갓집에 다녀와 부정 탈까봐 못 온다고 했는데 깜빡 이제 뭐 서연이 그걸 갔네 갖고. 음력으로는 이미 달이 바뀌어 괜찮다게 올라오셨답니다. 산수원에다 입에 접시에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먹는 것도 잘 먹어. 주무르는 손자국이 그대로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부었으면서도 모처럼 친정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기만 한 명희 씨. 안 그래도 수연이 데려다주고 됐어 안 줘. 명희 씨가 여왕마마 부럽지 않은 호강을 하는 동안 괜히 눈물바람 했잖아 이거. 그걸 다 먹으면 돼요? 응, 저 지금 드세요. 아침도 안 먹었다. 간호사에게 약을 얻어먹는 일재 씨. 머리 아파 미치는데. 어젯밤엔 채기가 있더니 오늘은 두통이 심합니다. 밤새 야근을 해서 잠을 못 잔 데다가 긴장 때문에 편두통이 시작된 것 같네요. 한편 입원실 안의 명희 씨. 이번엔 방송 3사의 카메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명희 씨 최고의 날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들이 둘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들었었는데 괜찮습니다. 들었어요. 한편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네 쌍둥이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병원 소아과 의료팀이 도착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소아과 전문의 2명, 마취과 전문의 1명을 더 초빙했습니다. 총 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위험한 일은 없을까요? 하나 끓이는 건 금방 끊을 수가 있는데
하나 꺼내고 둘 꺼내고 셋, 넷 꺼낼 때게 그 시간이 짧아야지 오래 되게 되면은 늦게 나온 뇌가 양수물을 흡입하기 때문에 그게 애를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모 건강, 쉽게 해서 자궁이 가다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축이 와야 되는데 그 수축 오는 상태가 잘 안 되게 되면 하해를 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수술 예정 시간인 오후 1시 이동용 침대가 입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휠체어에 몸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침대가 동원되었는데 명희 씨를 침대에 올리는 일이 코끼리라도 운반하는 것만큼 힘이 드네요. 옆으로 누워라. 옆으로 넣는 게 낫겠다. 됐어요? 마침내 침대에 앉는 데 성공한 명희 씨. 잠깐 한국 슬리퍼 좀. 사랑할게요. 지금 기분요? 아직도 담담합니다. 그냥 담담하고. 좀 제일 바라는 거 있어요? 제일 바라는 거요? 건강하게 나오고 저 잘 깨어나고 그거죠. 더 바란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욕심 아닌가요? 그죠? 그래요. 명희 씨는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이따 잘 깨어나야 돼. 네. 잘 부탁해요. 예. 건강히 잘 오고 와. 예. 마치 결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처럼 씩씩하고 늠름하게 명희 씨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서는 어디 보세요? 명희 씨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후 일제 씨는 눈물을 보입니다. 몰라. 괜찮아. 나는 여기서 알아서 마음이 좋겠다. 눈이 왜 이렇게 몰라.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날까지. 누가 아무도 없이 혼자. 그동안 정말 고생도 많았죠. 그러나 이제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일제 씨도 수술실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씨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수술실 문 바로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명희 씨의 배가 소독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집도의인 이 원장이 수술복을 입자 바로 마취가 시작됩니다. 자, 마취 시작. 네, 시작합니다. 자, 엄마 한숨 주무세요. 네, 시작합니다.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쌍둥이들과 감격적인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명희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케이, 시작하시죠. 시간 몇 점대 가세요? 감사합니다. 절개를 하고 아기를 둘러싸고 있던 태낭을 건드리자 양수가 세차게 터집니다. 그리고 곧 첫 번째 아기를 꺼냅니다. 퍼스트 베이비 나옵니다. 사인 봐주세요. 캐리, 가깝적으로만 잘라 커트. 자, 탯줄을 자른 시각이 1시 19분. 코드 클램프에 안 열었어, 선생님. 내 쌍둥이 중 첫 아기는 딸입니다. 폐지가 잔뜩 묻은 아기를 소아과 전문의들이 살피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처치합니다.
자, 세컨 베이비 나왔습니다. 베이비. 그 사이 잔뜩 몸을 오그린 채 둘째가 나오고 탯줄을 자르자마자 셋째가 나옵니다. 세컨 베이비 딸입니까? 불과 5초 차이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내 아이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태어날 때는 모두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막내 넷째는 아기 주머니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채로 꺼냈습니다. 1분 안에 네 쌍둥이 모두가 무사히 태어난 것입니다. 자, 상황 끝. 이제 다 왔어요. 가신다는가요? 다 끝나, 4명. 건강한가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거 싸줘야지. 다행히 모두 건강하지만 체중이 미달인 이 아기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큐베이터에 넣기 위해 의료진의 손이 빨라집니다. 일제 씨가 수술실 밖에까지 들리는 아기들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후다닥하며 아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리 가요? 1, 2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1분 안에 다 나왔어도 장유유서는 따져야죠. 아들 셋, 딸 하나. 아들 셋 어떻게 키웠나? 아이고, 내가 한시름 놓았어. 나는 멋이 놓았냐? 그 머리만 빗잖아. 목기는 안 비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고민한 줄 알아, 지금. 다 건강할 때 나왔어? 이게 이제 다 떨어지지 나왔어. 그 내가 그렇게 되면 내주다, 밤낮 내주다 지금 내가 했거든. 그게 다 내주는 아니다. 근데 이제 한시름 놓았는데 차가 이제 후딱 깨나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김명희 씨, 정신 드세요.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예. 기침 한번 해보실래요? 기침 크게 해봐요. 예. 명희 씨 역시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손 크게. 그러나 마취에서 깨자마자 통증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엄마 좀 어때요? 엄마 어때요? 눈 떠봐요. 잘 끝났어. 숨 크셔봐요. 아들 셋에 딸 하나 낳으셨어요. 응? 알고 있어요? 건강해요. 애들이요?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예, 애기들은요. 체중이 조금 작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데. 몇 킬로냐고요? 네, 엄마 지금 그거 아시죠?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엄마 회복 빨리 하시게. 마취로 혀가 채 풀리지 않아 어눌하기 짝이 없건만 명희 씨는 아기들이 걱정입니다. 명희 씨가 깼다는 말을 듣고야 회복실로 들어온 일제 씨. 무사히 깨어난 아내가 고맙기만 한데 언제나 씩씩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픕니다. 수술한 지 1시간 남짓 만에 명희 씨가 밖으로 나옵니다. 내가 장해. 괜찮아요. 안심이요. 못 봤어. 안 아프지? 아파? 모시고 갈게요. 무사히 나았다는 기쁨과 수술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명희 씨는 입원실로 돌아옵니다. 둘, 셋. 건들지 마. 명희 씨의 통증은 자궁의 수축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튿날 각계에서 답지한 축하 꽃바구니가 도열한 입원실에서 명희 씨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1.8kg에서 2.6kg까지 네 쌍둥이들은 체중 미달로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 하루가 지나도록 내 쌍둥이들을 만나지 못한 명희 씨. 아직 불편한 몸을 일으킵니다. 내 쌍둥이에게 가보려는 것이죠. 회복도 잘 되죠? 너무 잘 되고요. 애기 체내기 난 엄마들도 이렇게 회복 빠르기가 힘든데 산모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정말 산모의 노력이야. 감당 안 되는 산모 아니에요? 감당 안 되는 산모 맞아요. 산모의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들면은 조금 쉬었다가 가고. 감당 못할 극성 산모. 극심한 통증은 지나갔지만 숨도 차고 여전히 배가 당기는 데다 어지럽기까지 한 명희 씨. 오로지 내 쌍둥이들을 보려는 일념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신생아실까지 갑니다. 많이 줘봐요. 어딨어요? 여기야. 어떤 거야? 여기 첫째하고 둘째거든요. 너무 조그맣다. 뱃속에 9달이나 품고 있던 아기들을 새삼 정식으로 소개받고 보니 감회가 새로워지는 명희 씨. 이놈이 우유 둘째가 먹었구나. 못 살겠다. 안 돼, 잘해. 안 돼. 순대자루. 안 돼, 너무 조그맣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팔을 걸고 있는 첫째와 둘째. 명희 씨는 두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까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손톱 긴 거 봐, 세상에. 얘 손톱 긴 거 봐. 마침내 칭찬거리를 찾아냈군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빨갛기만 한 갓난쟁이를 한없이 신기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얘 다 내 뱃속에 들어있었어. 둘째 온다. 어디 있어? 둘째 이러고 있다. 얘 아니야, 아까. 둘째 깨가지고 친구. 얘가 그러면 몇이야? 넷째요? 넷째는 1.8kg. 너무 작아서 조용히 더 크라고 독방을 주었고요. 2kg을 조금 넘는 첫째 딸과 둘째는 함께 있는데 아주 안정되어 보이네요. 셋째는 정상에 가까운 2.6kg. 한 덩치 하니 혼자 편하게 있으라고 한 모양이네요. 딸 출산 축하해. 애들. 불 끄고 이제 두 번째 애기. 대단하다, 김영희. 이제 실감 나요, 애들 보고. 보고 오니까 좀 낫지? 그런데 너무 기분을 냈던 걸까요? 나 안 먹어. 아니면 신생아실 행차가 무리였을까요? 명희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숨차합니다. 급기야 산소통까지 동원이 됩니다. 아빠야, 너 따로 왔다. 저거 여기 앞에 뛰어? 아니, 뺐다가 앉아 막 걸 애기 보고 온 게 좀 저기 엄마 가서 호해줘. 그러고 엄마 하고 우렁차게 외치며 들어오던 수연이. 그런데 막상 엄마를 보더니 수줍은 듯 미소만 짓네요. 갑자기 철이 난 것 같은 수연이가 명희 씨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말이 이런 거겠죠. 내 아기 또 뭐라고 이제 전화 왔던데? 미리?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집으로 전화하고 응. 손님 내. 얘 이상한가 봐,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이상한 거야. 이리 와봐, 수연이. 올라가서 뽀뽀하려고. 어머나. 졸지에 5남매의 맏딸이 되어버린 수연이가 동생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가 해. 아가. 아가 해줘. 아가. 동생 수연이 동생 저기 있어.
선이 동생 하나 둘 셋 넷. 동생 좋지? 응. 동생 있으니까 좋지? 응, 세연아. 그거 먹여요. 수술을 한 명희 씨는 3일 만에야 남편과 마주 앉아 첫 미역국을 먹습니다. 입도 부르트고 입맛도 없지만 내 쌍둥이들에게 초유를 먹이기 위해 열심히 먹는 중입니다. 첫 수유를 앞두고 내 쌍둥이들도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덩치가 큰 셋째는 세상에 나오느라 고단했는지 목욕을 시키는데도 쿨쿨 잠만 자네요.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본다고 빗질까지 하고 기저귀만 차고 있다가 배내 저고리도 입어보는데 가장 작은 넷째는 형들 옷을 물려 입은 것 같네요. 아이고 세상에. 그나마 양수가 빠져 며칠 새 더 마른 넷째. 그래도 호흡도 좋고 또랑또랑해서 아무 문제 없답니다. 예. 목욕을 마친 아기들 간호사 누나가 명찰을 다는데 어허, 명찰 바뀌었어요. 어허, 셋째와 넷째가 명찰이 바뀌었습니다. 명찰 바뀌게 조심스러워. 생각이. 언제 쓰려? 가자. 아이고 다리가 부족하네. 이제 내 쌍둥이들은 엄마를 만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왜 출입금지라고 그랬다고? 앞으로 계속 내 쌍둥이에게 젖을 먹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유만은 꼭 먹이고 싶은 명희 씨입니다. 어느 쪽? 아이고 어머니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 누구 닮았니? 엄마 닮았네 뭐. 그러니까. 시방 지가르도 닮은지. 엄마죠. 아직 모르겠네. 그래도 모든 것이 감사한 명희 씨. 아기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랐던 소원이 그 이루어졌으니까요. 모습이 이 다음에 크면 그걸 보려고 크면서 막 바뀌잖아. 태어나는 날 명희 씨는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이 너무 확대되어 드러낼 각오까지 했었었는데 4주 정도 더 있어야 자궁이 원자궁으로 돌아가요. 4주 정도? 지금 자궁은 한 80%는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80% 정도. 그러니까 4주 정도 있으면 이제 정상 자궁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주 좋아요. 다른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애들도 건강하고 저도 빨리 회복도 되고 해가지고 감사해요. 내가 초기부터 같은데 입원비 그거는 그냥 해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명희 씨는 사양 한 번 안 하고 마음껏 좋아합니다. 아유, 그때 보는 것보다 지금 내려오래요. 지금 내려오래요. 퇴원을 돕기 위해 출장 온 조리원 원장. 열흘간 30kg이나 빠진 명희 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몸이 다 빠졌다니까. 굉장히 속도 빠르게 빠졌어요. 엄청 빨라요. 아유, 건강하네. 감사하다. 내 쌍둥이 엄마 자기가 믿는데요. 발이 너무 부어서 남자용 슬리퍼를 신고 입원했던 명희 씨. 박는다 이제 신발이. 거의 이제 날렵한 운동화에 발이 쏙 들어가네요. 동의 김혜슬입니다. 내 쌍둥이들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강보에 쌓인 아기. 평균 300g 이상 늘어서 제법 토실해졌습니다. 적어도 넷째는 당분간 인큐베이터 속에 남겨놓게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내 쌍둥이 모두 태어날 수 있게 되어서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한 진풍경을 연출하네요. 건강하셔서 그래. 어머니
어머니 잘 가시고요. 네, 많이 병원 측에서는 내 쌍둥이의 퇴원을 위해 간호사 한 사람을 파견하고 차량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 대접이군요. 산모와 내 쌍둥이들은 미리 예약해 놓았던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움직이려면 이렇게 꼭 4사람 이상이 움직여야 하니 쥐들 발로 걸을 때까지 병원 나들이라도 하려면 참 큰일이군요. 오늘이야 큰엄마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하지만 말이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까? 얘가 1번이에요. 지금 1번이거든요. 1번요? 아니 여기 3번. 아 여기 4번이에요. 조리원의 신생아실에서는 아마 순서를 익히는 데만 해도 꽤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지금 박수 씨가. 첫 외출을 해서 피곤했을 내 쌍둥이들. 조리원에서는 내 쌍둥이를 위해서 신생아용 침대를 더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푸짐한 음식들을 보고 명희 씨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몇시예요? 먹을 만큼 떠가지고 해서 다 나가. 이거 먹고 더 먹어도 돼요? 먹고 더 먹어. 많이 먹어요. 샐러드를 항상 나오니까. 이 샐러드를 그거 유행이 뭔지 꼭 한번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해보고 싶었던 명희 씨. 내 쌍둥이 덕분에 소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원장이 손수 내 쌍둥이들을 거실로 데리고 나옵니다. 보세요. 아기들과 엄마가 만나는 시간인데 이날은 다른 산모들이 모두 자기 아이보다도 내 쌍둥이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꼭 내 쌍둥이라는 게 신기해서만은 아닙니다. 별로 아기들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기를 낳은 후엔 다른 모든 아기들까지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셋째가 제일 크대요. 지금 2.6kg. 막내가 1.8kg. 진짜 아기 중에 하나든 넷이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통해 여성들은 생명 자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힘으로 인류는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남들보다 4배쯤 깨닫게 될 명희 씨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잠옷 궁금해지네요. 용탕 언니 용만? 한번도 갖고 다니라고 놓고 왔어. 이때 쳤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살 끄덕끄덕 오르겠지? 오동오동? 어머니가 오늘 보고는 언제 와서 불란가 몰라. 그때는 이렇게 급하니. 아구찜 해주러 와서 봐요. 허리병 때문에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어머니.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언제 또 내 쌍둥이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튿날 일제 씨 큰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왜 아들을 셋이나 낳으면서 예약까지 해놓은 수술을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전주에서 큰딸까지 올라왔습니다. 큰 아들을 갖다가 뭐를 해줄 줄을 알아. 연세도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전혀 못 쓰시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담담하죠. 일단은 봐가지고 수술하게 생겼으면 수술을 해드리고 자유롭게 사셔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미루려는 것은 내 쌍둥이들 때문입니다. 참 나는 어떻게 마음이 이상해. 눈이를 보면 해줄 상향인데 내가 아프기는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차라리 어디로요. 없어지지 모르겠어. 그런 심정이.
저들은 내 마음 모를 것이야 지금. 진퇴양난. 오죽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으실까. 거금이 드는 허리 수술을 오남매가 해드린다고 할 때는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런데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어진 것입니다. 검사를 CT 사진을 찍고 다시 하니까 제일 아랫마디는 뼈가 끊어졌어요. 제일 아랫마디? 네, 그래서 흔들려요. CT 사진. 그래서 거기서 병이 제일 심하고 다치셔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뭐 무리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MRI는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튀면 애기 봐주고 있는가. 뼈가 끊어졌다는데도 애기 보는 얘기만 하는 어머니.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요. 얘기는 이제 그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 건강을 찾아. 아니 애기야 뭐 나중에 봐도 되니까. 5년 6년 넘게 크잖아요. 아니 울지 마. 괜찮아. 혼자 몸으로 오남매를 기르시느라 허리가 다 끊어지신 어머니가 이제 내 쌍둥이 손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는 자식들 마음이 한없이 아픕니다. 결국 늙어지면 의탁할 곳이 큰아들인데 병이 도지면 큰아들이 고생이니 자기 고집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세요? 이건 내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허리 뼈가 하나가 없다니까 부러진다. 아니 부러졌다고 아니 이제 좀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니 애기 5살 때까지 못 봐준다고 아니요. 큰 게 내가 피하는 게. 세연이 거냐? 너 어디야? 왜 애기 안 봐주지? 넌 어딘데? 내가 더 듣는 데는 안 봐준다 해도 말로만 그랬는데 참말로 못 봐주잖아. 저리 가. 결국 대세에 밀려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어머니. 아무 생각 안 해. 잡들이 뭐라고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딱 건강해갖고 짱쟁이들 보는 것밖에 생각 안 해. 자신의 몸보다는 자식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머니.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손발이 다 닳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내 쌍둥이네를 걱정했던 것일 겁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경과가 좋아 수술 일주일 만에 퇴원하시는 어머니. 보조기를 차면 걸을 수도 있는데 보조기 차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큰아들의 얼굴이 밝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서울에 아들집을 두고 굳이 익산의 딸네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입니다. 이거 받았나? 장거리 앰뷸런스까지 동원해 딸네 집으로 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은 이런 겁니다. 큰아들 집에 있으면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 두느라 내 쌍둥이네를 들여다보지 못할 테니 손수 봐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고마워요. 명희 씨가 아직 조리원에 있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한 짐씩 들고 명희 씨네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내 쌍둥이가 5살이 될 때까지 모든 의리와 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한 모 유아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 쌍둥이를 위해 아기 침대도 2대나 조립하고 마치 동화에나 나오는 착한 요정들처럼 순식간에 내 쌍둥이 방을 예쁘게 꾸며주네요.
내 쌍둥이가 태어난 지 25일째 되던 날 일제 씨는 출생 신고를 합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명희 씨와 의논해서 하늘, 바다, 강,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자마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본 일제 씨. 세상에 내 쌍둥이를 포함한 7식구의 처남 처제가 함께 올라 있으니 흥분의 집 못지않은 대식구네요. 하늘은 하늘처럼 푸르게 살라고 딸이니까요. 아무래도 바다는 아들이에요. 큰 아들인데 바다처럼 깊게 넓게 모든 사람들 갖다 포옹하면서 한 달 만에 꽂아보는 열쇠네 진짜. 큰 동서와 친구와 조리원 원장까지 4명의 여인들이 푸른 하늘과 깊은 바다와 꿋꿋한 강 그리고 우람한 산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원 원장이 집에까지 따라와 주었습니다. 아기 안을 손도 보태고 명희 씨 혼자 어떻게 내 쌍둥이를 돌보랴 싶어 이것저것 일러주려고 온 것입니다. 기지가 된다. 2.0이면 우리 하늘이 분홍색 이뻐라. 우리 하늘이다. 그래 안 헷갈리지. 아이고 우리 하늘이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뻐서 딸이라고. 아유 이뻐라. 첫째 하늘이와 막내 산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이구 세상에. 거기가 있었어. 여기도 하나 있었어. 거기는 없는 줄 알고. 여기도 하나 있어. 아이고 아기 하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이불 밑에서 나오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셋째 강희. 큰일 날 뻔한 강희. 그래도 끄떡없네요. 뭐가 안 변해 소리 강희가. 이름 사이에 그러니까 더 이쁘다. 막 새 침대에다가. 아기 4명을 한 번 눕힐래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어디 보세요. 이렇게. 일부러 바라보고 있기는 이렇게 이쁜데 정작 아기를 돌볼 명희 씨는 속으로 얼마나 심란할까요? 나 지금 이렇게. 그런데 명희 씨는 큰동서에게 육아일기 쓸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뭘 쓰겠어요. 바쁜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써주거든요. 몇 시에 몇 미리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렇게 표까지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자 하나씩.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엄마의 청각처럼 기가 막힌 센서는 아마 또 없을 겁니다. 누가 소리를 냈노? 아닌 척하고 있네 다들. 누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정작 누가 불렀는지는 감이 안 오네요. 전혀 아니고. 응 전혀 아니고. 얘도 아닌 것 같아. 얼굴을 보아하니 얘가 소리를 지른 것 같아. 너 뭐 쌌니? 이렇게 보자. 어디 보자. 쌌네. 똥 싼다고 소리 질렀나 봐 좀 전에. 엄마 나 싸요. 치워주세요. 그랬나 봐요. 3번이라 써있는 우유병은 셋째 강희 것. 응가까지 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아직은 별 걱정이 없이 명랑한 명희 씨. 그런데 이 지원금들이 다 가버리고 난 후에도 그럴 수 있을런지요. 조리원 원장이 돌아가고 나니 아기 안을 손이 부족해 조카애까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아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손으로 안아주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애기 잘 보겠네. 아이고. 2주일 동안 큰이모 집에 가 있던 수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네. 터울이 별로 없이 둘째 아기를 낳으면 큰애가 가엾게 여겨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동안 보고 싶었어.
소리 난다? 엄마 사진 찍었어. 그동안 못 보던 장난감이 많아진 집에 돌아와서 아직은 행복하기만 한 수연이.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목욕을 마친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정과는 달리 아빠가 물장난도 같이 안 하고 내보내버렸기 때문이죠. 이거 다 가져. 엄마는 사탕을 통째로 주워버립니다. 내 쌍둥이 목욕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일제 씨는 전처럼 수연이와 느긋하게 놀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일제 씨 아기 목욕시키는 솜씨는 수준급이네요. 수연이 목욕시키면서 갈고 닦은 솜씨가 오늘날 이렇게 요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부부의 손발도 척척 맞네요. 몇 분이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우유 한 병씩 물린 네 쌍둥이들, 지금은 고이 잠이 들었죠. 밤 12시 40분.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12시부터 남편과 교대한 명희 씨. 처음엔 아기를 안고 우유를 물렸는데 동시에 또 하나가 깨니 별 수 없이 우유를 괴어놓습니다. 그런데 셋째 강희는 코가 막혀서 우유를 빨지 못하니까 자꾸 우네요. 새벽 1시가 다 된 시각이지만 조리원의 신생아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을 합니다. 2시. 아기를 안은 채 누워보지만 긴장 탓인지 잠이 쉬 오지는 않습니다. 아, 잠깐 명희 씨가 눈을 붙인 모양입니다. 밤사이 빈 우유병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물이라도 부어놓아야 하니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4시 35분, 5시엔 남편과 교대하기로 했으니까 25분만 버티면 기나긴 밤은 지나가게 됩니다. 모처럼 잠이 잠깐 드나 했는데 자기들은 밤새 자면서도 번갈아 엄마를 깨우는 재주 좋은 녀석들. 4시 45분. 정말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았는데도 창문이 부옇게 밝아오네요. 출근할 남편을 신새벽부터 깨우려니 안쓰럽지만 눈 딱 감고 깨웁니다. 지금 많이 잤잖아. 일어서 좀 깨우고 와야지. 나는 밤새 1시간 못 잤어. 여기 와서 누워서 이렇게 빽 하면 일어나. 나 저리 가서 잘게. 응? 잠에서 채 깨지도 못한 남편과 억지로 교대를 하고 나서 명희 씨는 비어있는 동생 방으로 갑니다. 어김없이 일어나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일제 씨. 게다가 거의 도통한 경지네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갓난쟁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면 말이 되겠는데요. 거역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교대 시간인 7시가 되자 칼같이 일어나 건너오는 명희 씨. 그런데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잘 잤다고 자랑이네요.
나는 중간중간 자는데 잠 못 잤냐? 난 2시간 잤냐 그래도. 이일재와 김명희의 네 쌍둥이 출산기. 아직은 고난의 연속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가 흘렀죠. 명희 씨와 네 쌍둥이들은 어떻게 하고들 있을까요? 명희 씨는 집 싹 치워놓고 머리도 상큼하게 치켜빗고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들은 몰라보게 살이 올랐네요.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이죠. 어쩌면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네 쌍둥이 출산기가 해피엔딩이 될 것 같네요.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다들. 9달 채워서 난 게 나 혼자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론 힘도 들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날 위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KBS 한국방송